1970년대에 쓰여진 소설이 있다. 폭발적인 경제 성장으로 절대적 빈곤에서는 벗어나고 있었지만 빈부격차는 점점 벌어졌다. 어떤 아이들은 학교 대신 공장에 가야 했고 그 공장에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채 헐값으로 노동을 해야 했다. 어떤 이들은 도시 재개발 붐 사이에서 삶의 터전이 헐렸다. 그리고 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한 채 내쫓겼다. 아버지는 난장이었다. 그런 도시 빈민층을 난장이로 표현해 다룬 소설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다. 80년대의 대학생들은 이 책을 운동권으로서의 책임감을 느끼며 읽었다. 그들에게 이 책은 아마 소설 한 권 이상의 의미였을 것이다. 지금의 학생들은 대체로 이 책을 교과서에서 읽는다. 그들에게 이 책은 무슨 의미일까? 여전히 이 책이 베스트셀러인 이유와 책의 가치는 무엇일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과거 운동권이었던 노동자 문학회의 회원들과 현재의 20대들에게 인터뷰를 해보았다. 먼저 이 책을 접한 계기와 당시 느낀 바에 대해 질문해보았다. 아마 대학 때부터 제가 대학교 나와서 읽었던 것 같아요. 늦게 읽는 네. 학번에 빠르니까 나와서 읽은 것도 80년대요. 일단 이 책을 처음 읽은 건 고등학교 1학년 때 시험을 준비하면서 과제로 읽었던 게 이 책과의 나의 첫 만남이었다. 교과서에 나왔어. 아마 22년도 크리스마스에 그 조세희 작가가 별세를 했지. 그래서 그걸 보고서 그 신문 기사를 봤어. 근데 신문 기사 칼럼인가 이런 문구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낮은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탄생한 날 낮은 자를 위해 글을 쓰던 사람이 죽었다. 뭐 이런 워딩을 보고서 재밌다. 이 사람 책을 봐야겠다. 베스트셀러라는데 왜 나는 한 번도 못 봤지? 해가지고 이 책을 읽게 됐어. 쓸 때는 자기가 목격한 이 비참한 현실의 실상을 누군가는 기록하고 알려주고 전파를 해야 된다. 그것이 난 목적이었다고 보는 거고. 근데 그것이 나중에 이제 대학생들에 의해서 이렇게 일치되면서 이렇게 의식과 교제가 사용이 됐지. 하여튼 그 소외받은 계층에 대한 관심과 책임감 그런 얘기를 좀 했던 것 같고 그때 당시에 조세희의 낮소공이 쓰여질 당시에 대학생들이 가졌던 어떤 부여받았던 책임이나 뭐 역할론이 이것도 있다고. 민중이 준 혜택이니까. 이런 비참한 그거에 있다는 걸 너희들은 알아? 이걸 알려주는 거야. 결국 이제 그걸로 역할을 해라 사회에 그렇지. 진출해서라도 반드시 뭐 현장 가가지고 노동해라 이게 그러니까 아니라 나 먹고 사는데 나 혼자만 혼자 또는 가족이겠지. 먹고 사는 그렇게 게 아니라 사회의 어떤 변화나 뭐 그런 그 얘기를 하고 넘어가. 그러고 나서 이야기를. 계급 간의 어떤 그런 것도 구조 같은 것도 이해를 하고 글쎄 이 책에 그냥, 그것부터 그렇지만 정말 많이 그 한국 우리나라 역사의 어떤 불행하지만 현실이었던 누군가의 현실이었던 그런 슬픈 이야기를 담고 있구나. 특별하게 뭔가 이 책의 뛰어난 문학성에 대해 가슴이 설레하고 뭔가 눈물 짓고 감동받고 인상을 크게 받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 아빠가 막 옛날에는 이렇게 고생했다. 옛날에 아빠도 막 개구리 먹고 자랐다. 왜? 그냥 그런 옛날 이야기 같다고. 첫인상은 일단은 이 책이 좀 어렵다. 그 내용 자체가 힘든 것도 있는데 그냥 글이 좀 그렇게 읽기 쉽게 쓰여진 글은 아니었어. 옛날 책이라는 걸 느꼈어. 내가 옛날 책 많이 읽었다고 했잖아. 그런 책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어떤 여자를 어떤 것을 상징으로 부여하는 거야. 예를 들어 우리가 많이 본 미스터 선샤인을 생각해봐. 미스터 선샤인에서 김태리의 역할, 조선이야. 타락이 아니야. 민족주의의 상징이야. 그리고 뭐 탕류를 봐. 탕류의 그 여자가 뭐야. 근대로 가면서 타락해가는 한국 사회의 타락 뭐 이런 거를 상징하는 거잖아. 그걸 타락을 여자의 몸으로 보여줘. 이것도 똑같아. 국민들의 타락을 여자의 몸으로 표현하고 있어. 여기 나오는 그 타락하는 그 어린 여자의 하나, 그리고 또 하나 나오는 애가 과외한 여자친구. 걔는 그 엄마처럼 기대어 보려다가 여자에게서 구원을 찾아보려다가 실패하는 대상. 딱 그거잖아. 그러니까 그 여자를 어떤 상징 이상으로 쓰지 못하는 거는 그 작가의 역량이라기보다는 시대적 한계야.
그리고 이렇게나 다른 두 세대도 난수공의 보편적 가치와 현실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는 비슷했다. 세상이 안 바뀌었다. 난수공이 여전히 그렇게 읽히고 있다면 아마 내가 처음 읽었을 때의 느낌을 받는 사람들이 이 사회에서 그대로 느끼기 때문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세상이 안 변했다고 하지만 내가 보기엔 무지 많이 변했거든. 변한 게 뭐냐면 일단 우리 경제력이 무지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두 번째 변화가 뭐냐면 나는 나를 어떤 존재로 규정하느냐에 있어서 옛날에는 이제 나도 교사로서 전교를 했잖아. 그때 슬로건이었어. 교사도 노동자다가 슬로건이었거든. 근데 지금의 상당수의 그 사람들을 규정하는 의식이 옛날엔 노동자라고 했는데 노동자라는 정체성보다는 상품 소비자로서의 정체성을 더 많이 갖고 있다. 그렇게 많이 변했어요. 다만 그래도 난수공의 의미가 있다는 건 내가 말한 조건의 변화와 상관없이 삶을 각박하고 그 다음에 일어났던 그 비참한 삶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인간이 왜 존귀한 존재로 그렇게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왜 못 받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이렇게 던져주는 보편성이라는 측면. 노동을 바라본 데서 출발했지만 기본은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생각하거든. 역시 사람이 아직 끼어서 죽고 있으니까. 물론 내가 이 책을 읽은 다음에 있었던 얘기지만 SPC 공장 사고 있잖아. 샌드위치 기계에 사람이 끼어서 죽는 사고. 그걸 보면서는 또 그렇게 먼 얘기는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또 들었어. 그 노동자 그 안전사고의 1위가 내가 또 간호사니까 산재사고에 대해서도 많이 찾아봤었거든. 내가 보건소에서 실습을 하면서 1위는 역시 사람이 끼어서 죽는 사고. 사람이 끼어서 죽는다니 얼마나 야만적인 일이야. 그치. 사람이 맨정신에 끼어서 죽는다는 게. 그리고 그런 사고는 분명히 예방할 수 있었는데 사람이 죽어서 생기는 목숨값보다 그 안전장치를 설비하는 값보다 목숨값이 더 쌌다는 얘기잖아. 얼마나 끔찍한 얘기야. 이 책은 아직도 그런 공감대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거든. 어쨌든지 간에 내가 이 책을 읽으면서 불편한 마음이 들었다는 거는 나의 주관적인 그냥 느낌인 거고, 그걸 떠나서 이 책이 가진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세대를 포착하고 있는 그 보편성이라든지, 그리고 어쨌든 이 이야기 자체는 사실 2024년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는 이야기고 분명히 누군가의 이야기인 거잖아.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인정하든 아니든지 간에 이 책은 그 이야기 면에서 가치가 있는 책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난 일산에서 그 10년 넘게 살아온 사람이 일산이 어떤 도시야? 완전히 계획된 도시잖아. 나는 학교에서도 그 같은 계층, 나랑 비슷한 계층 말고는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물이 따뜻한 물이 안 나와서 씻을 수 없는 아이, 점심을 사 먹을 돈이 없는 아이, 이런 애를 본 적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나는 다른 계층에 대해서 상상하거나 직접 보고 체험할 수가 아예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책을 보면서 이런 계층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고 그걸 통해서 그 계층에 대해서 예를 들어 어떤 투표를 할 때 총선이 얼마 안 남았네? 예를 들어 투표를 할 때 그 선거 공약으로 좀 더 저소득층을 위한 그 공약이 나오면 이런 계층, 여기 이 책에 나온 사람 계층들을 생각해서라도 이런 공약을 한 후보를 뽑아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한다든지 이렇게라도 공감 능력을 키워야 나중에 내가 실제로 보지 못하는 계층이라도 그런 계층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행동할 수 있겠지. 책을 접한 맥락은 굉장히 달랐지만 결국에 이들이 말하는 책의 가치는 비슷했다. 여전히 빈곤과 노동 문제가 존재한다는 보편성. 시험을 보기 위해 교과서에서 접했어도, 신문을 보고 찾아봤어도, 언더서클에서 접했어도 말이다. 70년대보다 지금은 가난을 피부로 느끼긴 어렵지만 우리는 여전히 불평등한 세계에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 대한 연민, 잘못된 사회 구조에 대한 분노도 여전하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책이 역사적 가치 외에 다른 가치가 없는 세계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아마 평등한 세계일 것이다. 그렇기에 조세희 작가도 이런 인터뷰를 하지 않았을까? 미래 세대가 이 책을 읽는다면 내가 아까 얘기했었던 그 지금에서도 느낄 수 있는 공감대 같은 거 얘기했었잖아. SPC 공장의 끼임 사고 같은 거,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 옛일이 아닌 것 같은 것,
이걸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어. 마치 역사책처럼 맞아. 야 옛날엔 이런 야만도 있었구나 라는 식으로 보게 된다면 좋겠어. 그저 유려한 문체로서만 그렇게만 받아들일 수 있다면 좋겠어. 물론 거기서 그 공감대를 더 찾고 한다면 좋겠지만 그건 다 옛말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지. 그치. 그랬으면 좋겠어.